그 우리 저기 노인 일자리 유형별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공공형, 민간형, 사회 서비스형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네. 자, 그거 왜 구분하시는 거죠? 그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일자리의 종류와 그 내용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대상에 있습니다. 대해서 다 성격이 다른 거죠. 참여하시는 그 대상도 다르시고 대상도 다르고 성격도 좀 다르고. 네. 자, 그다음에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아시죠?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고용부하고 협의한 적 있으세요? 복지부에서? 없죠. 그리고 그 지금 이 공공형 일자리 6만 1,000개 축소할 때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결정적 이니셔티브를 진 부서가 어디였습니까? 일단 복지부에 설계한 거 아니시죠? 일단은 이제 저희가 방향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좀 공익적 가치가 높은 유형으로 아니 협의를 주로 어디랑 하셨어요? 복지부 자체 내에서 설계해가지고 이 사업 위반했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서 예산 기재부하고 협의하셨죠? 예, 정부와는 기재부하고 협의했고, 그리고 고용 당령과 관련돼서는 고용부하고 협의한 적 없고, 그렇죠? 그 부분은 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그런데 하겠습니다. 제가 왜 공공형 일자리 6만 1,000개가 줄었냐고 복지부에 얘기를 해봤더니 복지부의 반박 자료가 전체적으로 늘었답니다. 자, 일자리가 늘었다라고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일자리, 노인 일자리, 특히 어르신 일자리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격이. 그렇죠. 복지부에 계속 근무하셨으니까 알잖아요. 공공형 일자리를 왜 설계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형과 민간형 사회 서비스형의 대상자들을 결정할 때 기준이 있죠. 네, 있습니다. 공공형 제일 높은 점수가 뭡니까? 저희가 일단 소득을 네, 소득의 고려를 하고 중심이죠. 있습니다. 그리고 네. 30점 정도는 어느 정도의 소통력 말씀 되죠. 민간형은 주로 어떻게 갑니까? 경력 우선시하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이해력에 대해서 그것도 점수 높죠. 민간형은 네, 전혀 다른 경력이 거예요. 고려되고 있습니다. 공공형, 민간형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같은 일자리라고 단순한 수치로 비교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지부는 복지적 관점에서 노인 일자리를 접근을 해야지. 기재부가 하는 시장적 관점에서 노인 일자리를 접근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공공형 일자리의 핵심은 뭐냐면 소득이 굉장히 적고 학력이 낮으시고 특히 독거노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계한 겁니다. 근데 이분들을 만약에 그 고용장려금 주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으로 편입시키려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부려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지부가 반드시 다시 한번 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준비를 해주세요. 뭐냐면 공공형 일자리에 아까 효과평가도 제대로 안 했어요, 보니까 내가. 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 거지. 공공형만 가지고 안 하셨죠, 원장님. 자, 이거 가지시고 뭐냐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 1,000개 축소한 거 다시 증액해서 하려니까 복지부에서도 복지적 관점에서 노인 일자리 6만 1,000개에 대한 복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 저희가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라든지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노년이라고 불리는 베이비 부머들에 맞는 일자리. 아니,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그러면 그걸 더 늘려야 될 문제인 거지 네, 다른 거 네. 줄여서 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자체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시죠? 지자체에서 뭐냐면 공공의 일자리 없어지니까 지자체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을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정이 이렇다는 걸 잘 아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인 일자리에 관련된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실태 파악 잘 하시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게끔 국회에서 논의를 할 거니까 복지부에서도 거기에 준한 준비를 좀 해달라 이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원장님 이거 노인 인력 개발안에서도 보면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중액해야 되는 거 이거 공공 일자 줄여야 됩니까?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노인 빈곤율이 높고 그 다음에 최근에 베이비 부모가 등장하고 있는 세 가지가 조합해서 정책 방향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근데 있습니다.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연구조사 사업 하잖아요. 원에서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우리나라는 뭘 줄이고 뭘 늘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가능하면 대체적으로 유형별로 늘려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하여튼 노인 인력 개발은 수동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조사 연구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근거들을 많이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임구협회 회장님, 임구협회에서 보건증 발행해 주시죠. 네네네. 이게 원래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업무가 가중하다 보니까 이제 병원이라든지 임구협회 등등 공공기관에서 발행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수수료가 좀 문제가 됩니다. 원래 이게 그 규칙에 의하면은
3천, 보건소는 3천원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인구협회라든지 병원으로 가면 병원 더 비싸죠 지금. 예. 인구협회 얼마 받습니까 지금? 다 달리겠죠 지혜별로. 요즘에는 한 8,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받습니다. 그 정도 받죠. 네네. 근데 원래 3천원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 그거는 보건소고요. 보건소에서 살 때가 보건소 저희들은 3천원인데. 원래부터도 한 7,000원에서 근데 10,000원.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과정 속에서 예. 각 지역별로 늘렸어요. 그렇죠. 예, 근데 늘린 데도 강원지에나 있고 울산지에는 코로나 전후로 줄인 데도 있고. 줄인 데도 있고 예, 지회에 따라. 근데 다르죠. 왜 이렇게 서로 다르죠 이게? 아, 왜냐하면 지회별로 그 요거 잠깐 같이 제가 얼마 안 되면 같이 답변해 주세요. 왜 네네. 다른지. 네네. 그리고 이것을 문제점을 해결해서 어떻게 하셔야 할 건지 이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특히 인구협회는 공공적 성격의 기관이니까 사실 그 수수료 문제 관련된 기본적인 규정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보건적 수수료 문제는 우리 이제 13개 지회별로 각 지역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되 민간 병원에 비해서는 몇 배 싸게 지금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보건소에서 하던 보건증 필요한 분들이 우리 협회 가족보건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력도 늘려야 되고 또 전산 시스템도 이렇게 발급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해서 좀 그 소요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각 지회별로 아까 몇천 원씩 조금씩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민간 의원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렴해야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뭐냐 각 지역을 다른 이유가 예. 관련 지침이나 규정이 없어요 지금. 꼭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그거 한번. 그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만은 지회별로 여건이 달라가지고 저희들이 여건까지 포함해서 예. 이렇게 해서 달라졌다는 것까지 예.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사하셔서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